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밀려오는 시장을 좀 먹구름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현물 선물에서 모두 다 좀 매도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매파적인 좀 발언과 영국과 노르웨이, 더불어서 스위스 등 글로벌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에 대한 인상에 따른 통화긴축 재점화가 오늘 시장을 한번 뒤흔든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제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불어넣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들과 변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번 주를 좀 복귀해보고 다음 주 전략을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노하우와 또 해안을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투자 올림픽 2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 이번 주 복귀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 잡아봐야겠죠. 월, 화, 금 주 3일의 남자입니다.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월, 화, 금 주 3일의 6시의 남자이고요.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19일 날 방송했던 포스코 DX가 있어요. 올림픽 종목이었고 이 포스코 DX는 매일 상승이 나와서 오늘까지 고가 대비 24%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림픽 종목들 6월 것만 봤을 때는 포스코 DX가 우선 1등을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 아쉽게도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이었던 DB는 지금 소폭 하락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살아있고 손절가 2,000원 드렸으니까요. 2,000원 혹시 이탈하지 않고 악재가 없으면 다음 주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6월 달 올림픽 종목 다 말씀드리면 SK 아이테크놀로지 있었고요. LX세미콘, 한미글로벌, 포스코 DX, DB까지 5종목이고 오늘 올림픽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총 6개를 6월 달에 이번 주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가장 중요했던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올해는 한 번 또는 2번 인상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테슬라와 벤츠 흑연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흑연 대란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2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향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95,000원까지 지금 보겠다라는 게 지금 애널리스트의 그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 7만 원 돌파해서 7만 원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는 한 번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0.91% 하락, 코스닥은 0.18%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오늘 코스피가 2,580을 하락 돌파했다는 거죠. 2,600을 깨지고 2,580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상방에 가장 좋은 거는 2,600을 상방 돌파 또는 하방 돌파를 지그재그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횡보 구간에 밴드 구간에 횡보를 좀 주면 2,600을 다시 안착하고 2,700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급등과 급락보다는 차라리 이런 상방 돌파와 하방 돌파가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는 0.01% 하락, 나스닥은 0.9% 상승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위로 올라왔어요. 1,300원 밑에 지지를 받으면 지수는 항상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310원에 마감됐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약간의 하락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안 되고요. 하락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바닥 다지기, 전문 용어로 고점 바닥 다지기가 된다면 다음 달 또 다음 주부터는 흐름 다시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징 상한가 종목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냈다 이런 말로 기가비스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 올림픽 종목 그리고 금운동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한 삼성전자 얘기들은 또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기가비스까지 또 상한가 특징주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또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종목들, 공략주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라는 종목입니다. 6월 19일 편입한 이래로 25%, 그러니까 최근에 편입이 됐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1위까지 올라갔고요. LX세미코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대비로 지금 17%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에 대체적으로 선방하는 선수들이 많네요. 한미글로벌도 오늘 6%대, 그리고 SKI테크놀로지도 6월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4%대 현재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6월에 편입되어 있던 선수들이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 선수들 중에서 포스코 DX, 한미글로벌, SKI테크놀로지 모두 6월에 말씀하셨거든요. 자, 정말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이제 하반기 이제 뭐 말로 가도 기대해봐도 되나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생각 드는데 금메달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우선 금메달 주기 전에 제가 포스코 DX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6월 달 한 주 남긴 했지만 수익률로 보나 짧은 기간의 상승률로 보나 포스코 DX가 지금 1등이 될 것 같거든요. 6월 한 주가 남았긴 했지만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금운동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를 지난주 월요일 날 히든 종목, 올림픽 종목으로 나가고 오늘까지 해서 24% 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코 DX가 상승이 나왔는데 포스코 DX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왜 포스코 DX를 공략을 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6월 이제 하순으로 가고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간다면 포스코 DX가 상승률로는 1등이 될 것이고 갑자기 기억나서 그런데 5월 달엔 박셀바이오로 정말 엄청나게 7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근데 포스코 DX가 지금 횡보 장인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입니다. 이 망치형 캔들 나올 때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DX는 제가 방송을 준비하고 종가 배팅을 드리고 방송 준비하고 방송 오는 과정에 봤을 때 시간에 이미 6% 정도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시가갭 띄우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시가갭 띄우고 익절하셔도 되지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무려 짧은 기간 동안 24%가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 공략하시는 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USB에 담겨져 있으니까 아직도 USB는 6월 달까지는 배포해 드릴 테니까 하단 QR 찍으시고요. 포스코 DX 같은 종목 잡는 법들에 대한 공부는 USB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바로 연결해서 이번 달 지금까지 현재 오늘의 금운동 선수까지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설명드리기 전에 6월 달에 드렸던 올림픽 종목들을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일 날 SKI테크부터 시작해서 10일 날 한미글로벌, 13일 날 LX세미콘, 16일 다시 한미글로벌, 포스코 DX 월요일 날 하고요. 화요일 날 DB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상승률을 이렇게 화면상 보시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DB를 빼고 다 상승이 나왔어요. 어떤 구간에 팔더라도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잘 하셨을 텐데 가장 지금 핵심은 화요일 날 드렸던 DB만 지금 하락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 또 노란톡방 계신 분들 위해서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는 2,000원 잡고요. 아직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000원을 깨지 않으면 한번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혼자 홀딩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홀딩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또 기준이 없어요. 걱정돼요.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DB 갈까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올림픽으로 선수로 드렸던 6월 20일 날 드렸던 DB에 대한 내용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률로 바로 이제 금운동을 줄 텐데, 저는 과거에 줬던 종목,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나갔던 종목이 많이 갔다고 해서 그런 종목을 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종목, 그러니까 최근에 나간 종목 중에 금운동을 주는데, 첫 번째 포스코 DX,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올림픽으로 소개해드렸던 포스코 DX를 금메달에 줄 건데요. 상승률도 작지가 않습니다. 상승률도 보면 포스코 DX는 고가 대비 25%까지 올랐고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고가 대비 0.42%지만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 되지만 은메달을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시 후에 차트 보고도 말씀드릴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제로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차트가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절을 한다. 악재가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지만 차트가 흔들린다고 손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리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좀 강하게 하고 싶고 또 앞으로 나온 제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고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참여 코드가 7777입니다. 이 코드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다음 주에 손절가지 2,000원 잡고요. DB의 흐름 저랑 같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동메달은 SKI테크입니다. 제가 원래는 동메달을 한미글로벌로 생각을 했었는데 종가 부분에 SKI테크놀로지가 6% 가까이 올랐어요. 게다가 22선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음 달 분기 실적은 45일 이내에 발표하니까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미 오늘의 장대 양봉, 6% 양봉은 SKI테크놀로지의 좋은 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로에 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차트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제로가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는 SKI테크놀로지는 이미 4%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에 눌려가지고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고, 6월달 종목입니다. 제가 과거 종목이 아닌 이 포스코 DX는 금메달, DB는 은메달, SKI테크는 동메달을 줄 건데, 이 세 종목 갈까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요. 행운의 숫자 찍으시고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셔야 다음 주에 흐름 같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는 6월 19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하고 25%가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한데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연일 상승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 동그라미 친구가 6월 19일인데 방송하고 오르고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차트를 캡처했기 때문에 이게 도지봉으로 보이긴 하지만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빨리 올랐어요.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데 다음 주는 건강한 조정을 받아서 하락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올라간다는 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다음 주 흐름도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실 거거든요. 노란톡방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지금 6시에 월, 화, 금 방송 챙겨보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중에 아직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포스코 DX 제가 흐름 안내해 드릴 테니까 QR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은메달 종목도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DB입니다. DB는 6월 21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죠. 0.42% 하락하고 저가 대비 0.4%에서 5% 정도 하락했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그 이쁨을 받는 이유가 간 종목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안 간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한 종목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도 DB를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방송 보시고 지금 DB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지금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말하고 계속 하락이 나와서 오늘까지 하락이 좀 나오면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분봉의 하락을 보고 기준을 잡기보다는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자체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2,000원을 드렸었잖아요. 2,000원인 이런 구간, 60일선을 이탈하는 구간까지 악재가 없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DB의 흐름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무섭기도 하고 하락하면 겁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노란톡방 계신 분 중에 재료나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1, 2% 빠지면 손절할까요? 라고 글이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주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거는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바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DB 다음 주에 흐름 저랑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메달은 가능성을 보고 DB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동메달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메달은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6월 5일 날 방송하고 고가 대비 4.3% 올랐지만 고가를 찍고 22선을 어저께까지 하락 돌파를 했거든요. 보시면 고가를 찍고요. 찍고 이렇게 하락 돌파를 했는데 오늘 이 양봉이 나오면서 22선을 다시 올라와 줬어요. 이 말은 즉슨 차트가 올라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2, 4분기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 주식은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트만 보고 차트쟁이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트만 보고 쉽게 돈 벌 거라면 우리들 말로 하면 소위 좋은 대학 나온 학사, 석사, 박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하지만 주식을 할 때는 공부를 항상 해야 된다. 이 종목에 대한 보고서도 읽어야 되고요. 신문 기사도 읽어야 되고 흐름도 확인해야 되고 IR 담당자 통화도 해야 되고 이런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식으로 수익 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좋은 재료 또 저의 견해 그리고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 QR 찍고 SKI 테크놀로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금, 은, 동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 DB, SKI 테크놀로지 세 종목이 다음 주에 갈까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흐름 저랑 같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금은동으로 나눠서 주신 건데요. 금메달은 포스코 DX, 그리고 은메달은 DB, 그리고 마지막 동메달은요. SKI 테크놀로지가 받았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희망하고 열망하시는 모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우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중에 보면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그리고 주식으로 엄청 고수다 이런 분 계시지만 검증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보는데 제가 검증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방송에서 모든 기록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기준 잡고 그런 걸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이번 달까지는 5분까지 제가 USB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USB를 무료로 자택으로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걸을 줄 알아야 뛸 수 있는 거고 뛰면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뛰면 날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매수 매도만 알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 계시고 지금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매수 매도만 할 줄 알고 계좌를 트시는 분 계신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모아둔 퇴직자금, 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이런 거 갖고 주식하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USB에 담겨놨고 마지막은 포스코 DX를 제가 여러분께 노란톡방에 말씀드리고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25%가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이 USB에 담겨 있으니까 지금 이 USB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방송 끝나고 신청 방법을 여러분께 올려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5분은 USB에 드릴 거고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USB 못 받았다고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이메일로 받아서 이메일로 내용을 발송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를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USB에 있는 내용인데 복귀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주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내용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최신 제가 공략했던 종목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숙달시켜 드리는 게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차트의 일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1분 봉의 거래대금. 어떤 사람들은 3분 봉도 보고 5분 봉도 보고 60분 봉도 보고 별별 봉을 다 보지만 실제적으로 트레이드가 가장 많이 보는 봉은 1분 봉입니다. 1분 봉의 거래대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DX는 재료와 뉴스도 봤지만 제가 포스코 홀딩스라는 모회사의 지분 내역도 확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지분 보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내용도 USB에 담겨 있어요. 항상 고민되는 게, 저는 나이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공부할 수 없어요. 이런 거 다 핑계죠. 직장을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사법고시를 패스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서 제2 외국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 다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 다 저버리시고 노란톡방 오시면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USB와 이메일 발송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 차트입니다. 차트 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일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제가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날도 오르고 다다음날 오늘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습니다. 무려 일주일도 안 돼서 25%가 올랐거든요. 물론 제가 고점에서 팔았다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USB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요 두 번째는 재료예요. 뉴스도 안 보고 차트가 좋아서 했는데 운이 좋아서 맞더라. 그러면 난 뉴스 앞으로 안 볼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뉴스 다 보셔야 됩니다. 6월 20일 날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는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이고, 또 22일 날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는 산업용 로봇 이게 주가 오른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뉴스도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보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한 기간 동안 또 매수하기 전 무조건 뉴스 확인해야 된다. 뉴스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공시도 말씀드릴 텐데, 지분 공시예요. 지분 공시 잘 안 보시죠.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포스코 계열사일까 생각을 하지만 지분율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가 무려 65%를 갖고 있는데, 왜 이것도 중요하다 보냐면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 자체도 모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전기차 관련 이슈도 있고 자체적으로 충전소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료와 뉴스, 공시까지 볼 수 있는 이 USB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진짜 주느냐에 물어보신 분 계셔서 이게 진짜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제 매번 보여드렸더니 이제 노란톡방에 주지도 않는데 준다고 말한다고 하시는 그 글 쓰시는 분은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진짜 드리고 있고 6월도 2주차, 3주차 5분씩 추첨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USB와 제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USB도 신청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금은동 종목 있잖아요. SKI, 포스코 DX, DB 종목 전환같이 흐름 맞춰가시면 다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 받으신 분들 지금 인증샷 막 남겨두고 계신데요. USB 받으신 분들 또 노란톡방 오시면 진짜로 여러분들 드립니다. 대박장님도 받으셨다고 또 올려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사인도 받고요. 또 USB도 받아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시청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들어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 받아가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문자도 저희가 열어놓을 테니까요. 들어올 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시장이 분위기가 처질 때 그래도 좀 여기를 봐야 했다라고 하는 승부 뭐 테마나 섹터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빅매치는 우선 강세 섹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흑연 섹터가 유일하게 강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상보라는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갑자기 왜 흑연이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만들 때 흑연이라는 소재가 필요한데요. 특히 테슬라하고 벤츠 이 두 개의 회사가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회사에서 흑연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재료가 오늘 나왔어요. 지금 전기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소재들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에 흑연이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흑연 관련주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대장주인 상보를 먼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2035년, 지금 2023년이니까 약 10년 이후까지는 흑연 광산이 전기차의 그 수요를 따라가려면 97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재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흑연 관련주가 말 그대로 석탄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서 첫 번째 종목인 상보를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보 많이 오르긴 올랐거든요. 어제 상한가 오늘 또 무려 16% 넘게 올라서 마감됐는데 이게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른 종목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보를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상보가 원래 흑연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래핀 제조업체인데요. 그래핀이라는 게 꿈의 소재인데 그래핀이 흑연을 가공해서 만드는 소재이기 때문에 상보는 흑연 관련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자 기사에요. 테슬라하고 벤츠 흑연 확보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흑연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흑연 관련주 상보는 수혜를 받는다는 이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흑연 관련주 상보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는데 그럼 앞으로 내일도 오를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흑연 수요량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판매하는 비중이 50% 넘을 거다. 올해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흑연의 소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에 지금 답이 나와 있죠. 차트가 지금 핵심은 상한가를 들어가고요. 이게 단발적인 이슈인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그런 내용도 USB에 다 넣어놨지만 단발적인 상한가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후에 개파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도 상따를 엄청 많이 해봤는데 상따면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30%로 상한가 하한가가 바뀌면서 상한가 갔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보장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가서 그 다음에 개파락해서 출발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중심에는 상보의 재료가 좋기 때문에 바로 또 갭상승을 한 거죠. 갭상승해서 고가를 찍고 16%에 마감되어 있습니다.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이 팽팽하게 좀 대치되는 시점에서 저는 월요일 날 상보가 하락보다는 갭을 어느 정도 메꿨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서 걱정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보를 지금 관심종에 넣으시고요. 상보의 흐름 월요일 날 저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도 신청하시고요. 상보도 상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리해드리면 우선 어제보다도 오늘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어요. 터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길긴 하지만 아래 꼬리도 길기 때문에 저는 딱 지금 중점에 있다고 힘의 균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흑연 관련주의 대장인 상보가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대장주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2등주, 3등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1% 빠지면 2등주, 3등주는 3%, 5%, 10%가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의 상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셔가지고 흑연 관련주, 흑연 재료가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랑 같이 상보하면 노란톡방에서 흐름 같이 보시면 제가 대응책을 시간에 맞춰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흑연 또 테마를 오늘 얘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또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흑연 대란 속에서 수혜감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로 관련주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흑연 관련주 그냥 쭉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것도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흑연은 상보 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리스탈 신소재는 2등주인데 마이너스 4% 하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등주 보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탈 신소재도 흑연 관련주이고 원래 대장 역할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등은 상본 16% 같지만 2등인 크리스탈 신소재는 마이너스 4%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월요일 날은 상보를 보는 거지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는 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흑연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흑연 관련주이고요. 6월 22일 날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상보가 상한가를 갈 때 23%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근데 종가가 12%로 끝났기 때문에 윗골을 굉장히 크게 달았죠. 그리고 오늘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우선 그 전기차 판매량이 2030년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고 약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대가 전기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그만큼 많이 쓰여지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봉을 요게 고가 23%짜리 봉이고요. 윗꼬리가 훨씬 크잖아요. 13%로 마감을 했는데, 좀 상보는 오늘도 16% 올랐지만 크리스탈 신소재는 좋은 자리입니다. 전고를 돌파하고 다 5일선, 11선, 21선 이후 상향하는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 계신 분은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를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공략을 안 한 이유는 상보라는 종목이 1등주이기 때문에 2등주는 제가 안 하니까 여기 음봉으로 빠지고 예상한 대로 공략했으면 100% 손절 나왔죠. 마이너스 4%에 끝났거든요.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물론 다음 주에 상보가 또 급등 나오거나 시장이 바뀌면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주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당일날 손절이든 본청이든 이익이건 당일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제가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를 공략 안 한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2등주이기 때문에 안 했다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오늘 제가 관심용으로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방송 중에 크리스탈 신소재 다음 주 흐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요 분들은 지금 하단 QR 나왔잖아요. QR 찍고 상보와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방송한 종목들은 항상 노란톡방 오시면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 종목 상담을 하지 않지만 방송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다음 주 갈까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QR 찍고 들어오시면 상보와 크리스탈 신소재 흑연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금요일 이제 끝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월요일 날 또 저희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갈까요? 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뭐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또 완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크리스탈 신소재가 정말 잘 갈 수 있을지, 흑연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수 있을지는 다음 주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또 테마를 정리해봤고요. 지금 뭐 주성님 그리고 즐거운 네오님 등 막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셔서 시장 질문도 남겨주시고 우리 멋지게 이용준 전문가님 사진도 남겨주세요. 공부 원하시는 분들은 USB 신청합니다. 댓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빅매치 테마 또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해설위원님? 지금 오늘 재료가 없어요. 사실 없는데 제가 그 오랫동안 이번 주 내내 생각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주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린 DB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DB는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지만 오늘 섹터로 DB와 DB 하이텍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드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섹터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경영권 분쟁, M&A 이런 거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강성구 펀드가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관련주를 급등을 시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조건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DB 그리고 KCGI 강성구 펀드와 경영권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본인 계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DB를 먼저 말씀드리고 DB 하이텍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재료를 보면 DB 하이텍이 강성구 펀드하고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미 이제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소송전을 준비하는 쪽도 있고요. 지금 IR을 준비하는 쪽도 있습니다. 두 개 맞불이 되면서 서로 우호 지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타협점이 찾을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처음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공략을 하고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면 가장 완벽한 공략 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 DB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강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DB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방송을 보고 있지만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 오너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어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6월 20일 날 그 기사를 보면 DB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가 강성구 펀드하고 DB 하이텍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이고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러면 DB 하이텍 주가가 올라야지 왜 제가 DB를 말씀드렸잖아요. DB를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적으시면 첫 번째 시가총액에 있습니다. DB 하이텍은 그제 기준으로 2조 8천억 정도 되고요. DB의 시총은 4,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5배,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올리기 위해서는 시총이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을 올리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DB 하이텍의 경영권 분쟁이라면 DB 하이텍 지분만 인수하면 되지 왜 DB 이야기를 하냐 말씀드리면 이 DB 회사 자체에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업 회장인 김준기 회장 지분이 이 DB의 지분이 15%인데 아드님인 김남호 회장의 지분은 16%입니다. 이 둘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기사에 보면 부자 사이의 경영권 분쟁의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팩트를 기반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는 거고 시나리오는 제가 짜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20일 날 말씀드릴 때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눌렸지만 지금의 핵심은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11선 지지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눌리더라도 제가 DB 손절가 2,000원 줬잖아요. 2,000원이라는 건 61선 이탈인데 2,000원 줬기 때문에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없어지거나 아예 와야 되거나 완전 끝나버린다면 이건 이슈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 봤을 때는 거래대금 터졌죠. 최근에 과거 2달보다 최근에 한 달에 6월 달에 거래대금 계속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냥 봐도 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심이 갖고 있다. 우리도 관심 갖고 있죠. 20일에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DB의 다음 주 흐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만 강한 이슈는 없어요. M&A만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분쟁에 붙으면 지분이 많은 쪽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 지분의 많은 쪽이 승리하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DB 흐름 궁금하신 분들, DB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월요일 날부터는 DB의 흐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영권 분쟁 이슈 나오면은 이거 좀 악재 아닐까? 근데 이걸 또 잘 이용하면은 또 이익 실현할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DB는 또 은메달 종목이기도 했고요. 다음 주도 좀 잘 갈 거다라는 가능성을 여부로 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권 분쟁하면 DB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DB 하이텍과 강성구 펀드의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DB 하이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DB를 말씀드렸잖아요. DB 하이텍도 제가 왜 DB를 더 강조하는지 지금 요 차트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 방송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하고 훨씬 많은 생각을 하고 훨씬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럼 DB 하이텍을 안 갖고 온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DB 하이텍을 보면서 말씀드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근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는 소통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친근하게 다가섰더니 사람들이 약간 저를 준비를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보다 전문가적이고 보다 진중하게 좀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DB와 DB 하이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차트는 비슷한데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맞히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자 보세요. 6월 달에 거래대금 한 번 터지고 DB 하이텍은 DB만큼 거래대금 터지지 않아요. 즉 저는 봤을 때는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DB가 DB 하이텍보다
훨씬 더 상승의 흐름이 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DB를 여러분께 올림픽 종목으로 드린 거거든요.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다음 주의 흐름을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B 하이텍을 공략하지 않고 DB를 공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올림픽 선수도 DB를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하지만 초톡 빠지긴 했지만 차트적으로 22선 지지를 받아도 DB 하이텍이 더 좋다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DB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DB 하이텍과 DB의 같은 흐름을 볼 건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DB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노란톡방 오시고요. 나는 DB 하이텍이 올라갈까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다음 주에 의견을 공유하면서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음 주의 흐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소식 속에서 DB 하이텍까지 DB와 함께 엮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바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은 또 이용진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 여러분들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을 좀 복귀해보고요. 또 전략들도 잡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모든 내용 그리고 USB 자료집, 공부집, 열공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계시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공부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7777 누르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데 급등 종목이라고 하죠. 네. 높이 뛸 만한 종목 어떤 선수로 좀 뽑으셨을까요? 모두가 보지 않은 섹터를 가지고 간 건데 우선 방송 보시는 분 아실 종목인데 MBT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승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MBT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MBT를 이번 주에 sek터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시야는 좀 다른 시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MBT 한번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는 플랫폼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MBT가 이번 주에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게다가 바닥 구간이고 어떤 구간에 공략을 하더라도 크게 손절 없이 바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MBT인데 이번 주에 제가 섹터로 갖고 왔을 때는 사냥개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갖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의견으로 갖고 왔습니다. 6월 22일 날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선 MBT 에디슨 오퍼롤로 가파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DB 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리워드 광고라고 해서 리워드 광고 1위 업체이고 게다가 성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MBT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냥개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사냥개들을 이슈로 가지 않더라도 에디슨 오퍼롤에 대한 매출의 성장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BT 저는 다음 주에 바로 갈 수 있는 지금 6월 달에 올림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노란톡방에 이미 언급한 종목을 다시 한번 좋은 재료 가지고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정말 설명도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아직도 노란톡방 안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릴 거고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MBT의 그 에디슨 오퍼롤 매출이 연평균 약 87%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2배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MBT 차트를 제가 아주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닥주예요. 더 빠질 때가 있습니까? 게다가 3월에 상장폐 시즌도 지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MBT 이제 상승의 흐름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장대 양봉, 기준봉이죠. 기준봉. 게다가 거래대금 터지지 않는 게 아쉽긴 하지만 22선을 그대로 타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어요. MBT 제가 이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방송을 처음 봤거나 방송을 봤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본인이 반성하셔야 되는데 저는 MBT 이 선 하나 그어놨습니다.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5,975원. 오늘 정확히 지지를 받았네요. 보이시죠?
중심값이자 5일선 지지를 받고 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MBT. 바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MBT의 상승 기대하거나 나도 MBT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시면 되죠. 제가 다음 주에 흐름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리면 매출은 연평균 87% 성장하고 있고 바닥주이고 21선 지지를 받고 장대 양봉의 중심값 지지도 받고 있는 MBT. 저는 사냥개들 수혜를 굳이 받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정리해 드리면 6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들도 항상 기억하시고 DB도 오늘 말씀드렸고 MBT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상승만 하는 종목을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락한 종목을 케어하고 책임감 가지고 말씀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 갖고 있는 전문가 이용준과 노란톡방에 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어요. 노란톡방 들어가면 다 똑같겠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또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 이용준이 함께하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MBT 흐름 한번 보시면 저는 상방 봅니다. 상승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다음 주에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셨다면 MBT 좀 눈여겨보셔라 라고 하면서 또 급등 종목으로 꼭 집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그럼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매수가, 손절 라인,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가격은 오늘 종가인 6,110원에 매수가 잡아 드릴 거고요. 상승을 보면 저 MBT는 좀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대도 깼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 중기로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00원까지 볼 수 있고요. 손절가는 저는 전저점인 길게 보면 전저점이 5,000원 구간이거든요. 손절가는 길게 5,000원 보고요. 목표가는 길게 7,000원 볼 이 MBT. 왜냐면 바닥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MBT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갈 수 있는 재료, 갈 수 있는 방향성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MBT에 대해서 또 얘기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라인은 5,000원 잡고 가격 전략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위원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USB 계속 또 주신다고는 했지만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USB는 제 계획은 6월 달까지만 나갈 생각인데 물론 회사랑 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많이 받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도움 받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많은 걸 퍼드리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 기반된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저기 현혹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린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목을 말할 때는 근거를 항상 제시해드린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 오셔가지고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MBT 저는 다음 주에 상승 봅니다. 상승 예상하고 상승 보시는 분들은 지금 QR 찍고요. 노란톡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하고 해설위원님과 또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자 체크해봤고요. 또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들도 남겨주셔도 있겠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도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요,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대장주 단기 매매를 좀 하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대장주를 좀 단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시향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종목
들을 어떻게 발굴해 가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하시면 돼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를 보면 뭔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요즘 날씨가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주말에는 여러분들 기분 좋게 쨍쨍 날씨가 맑을 거라고 합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입니다.